네, 안녕하십니까. 신용관리사 제3과목 채권관리법의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김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1과목, 2과목에서 배우셨다시피 채권에 대한 내용을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3과목에서는요, 채권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3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저희가 이제 절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60점을 이제 평균적으로 넘어야 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락을 맞지 않는 개개별의 과목에서 채권 관리 방법, 특히 이 3과목에서는 40점만 넘어가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점을 넘어서 50점이나 60점을 맞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이 거의 한 320, 3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보통 이해, 암기 두 가지 파트를 나눠 놓고 봤을 때 이해보다는 암기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암기할 때는 내용들이 또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단어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지로 그 내용들을 찰칵찰칵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보전의 관리, 첫 번째 총설, 회수, 제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설에 대해서는 채권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채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1과목 채권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배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 권리.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권리로부터 나중에 우리가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임의적인 방법이나 강제적인 방법들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들이 부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채권 관리라 하면 그 채권 및 그 담보의 보전, 회수에 대한 재반 업무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채권이 발생되고 나서부터 그 보전, 그것을 내가 제대로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회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업무들을 처음과 끝 업무를 채권 관리라 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에 발생한 소멸.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채권에 대한 내용은 1과목에서 전부 다 배우셨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발생, 효력, 그리고 양도,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권의 관계, 그리고 채권이 변제까지 갔을 때의 소멸, 여러 가지 그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도 없으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전적 채권 관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 채권 관리라 하면 채권에 대해서 내가 보전을 받고 회수를 하기 이전 단계의 채권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관리는 보통 사전이 있으면은
회수를 하기 시작하는 사후적 관리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나오는 요 파트는 사전적 채권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 채권 관리는 크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기일에 변제기일이죠. 변제기에 도래한 때부터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언제부터? 이행기일이 지나야 채권자한테 비로소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적으로 채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방적 조치가 대부분입니다. 예방적 조치라 하면은 내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돈을 빌려준 그 채무자가 잘 갚으려고 나한테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다른 행동을 하는지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조치를 사전적 채권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채권 관리는 솔직히 저희 3과목 채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회수가 시작되는 사후적 관리서부터 여러 가지 행위들과 권리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후적 채권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후적 채권 관리란 얘기는 뭐냐면 벌써 내가 채권을 회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순리대로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되겠죠. 네. 돈을 빌려줬어요. 갚아달라고 합니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의 내용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지체가 되거나 또는 완벽하게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다만 금전 채권, 다른 채권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행불능의 상태는 관념할 수 없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언제나 인정되며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내가 다 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중에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나는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자는 손해에 대한 증명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러한 기회비용이 생겼어. 너 때문에 네가 채무 불이행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어. 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입니다. 채권 관리 중에 사후적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이고요. 시험 문제 중에서도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과 기한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도 굉장히 작년에도 많이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기한의 이익이라 하면 정의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동안 당사자가 받을 이익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죠.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빌려서 돈을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을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왜? 변제기, 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요 기일까지의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누가?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기한의 이익을 득하는 건 누구다? 네, 채무자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받는 동안에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채권자는 이 기한의 이익 기간 동안에 채무자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 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적 채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한다? 네, 그러면은 뭘까요? 네, 변제 기일이 지났다란 얘기겠죠. 네. 변제 기일이 지나서 이제부터는 돈을 갚어, 내 채권을 내가 회수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출금 채권의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죠. 만기시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부분은 얘를 살짝 채권자로 바꿔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네. 기한의 이익,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야? 거기니까 당사자는 누굴까? 아, 채권자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채권자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기한의 이익을 갖게 되는 거는 채무자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 하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어지는 것은 채무자에 의하여 성실한 이행이 행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인 원인입니다. 당신이 돈을 빌린 당신이 갚는 날까지 정확하게 갚겠다라고 신뢰가 있는 겁니다. 채권자는. 이 날까지는. 하지만 이 날이 지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이 신뢰는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 기한의 이익 또한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 이러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에서는 이러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은 고지를 하겠죠. 당신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했어. 이제 나는 너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무언가 법적 조치든 아니면 법적 조치가 아닌 임의적인 다른 행동을 할 거야 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의 이익과 상실 파트에서는 우리 친구들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사후적 관리 업무 착수입니다. 착수가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제 기일이 오버가 돼서 이때부터 내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사후 관리 업무들이 착수가 되는 겁니다. 약정한 이행기가 지났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 요때가 되겠죠. 변제기가 지나갔을 때 사후 관리 업무에 착수가 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담보가 있는 경우, 담보라 하면 부동산 담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임담보가 될 수도 있고, 실행하거나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압류, 강제 집행, 법 집행인 거죠. 예, 법적인 내용입니다. 법적인 내용을 집행 절차에 개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것들 고지를 하게 됩니다. 사후적 채권 관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그 시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지 중요한 파트가 기다리게 됩니다. 자, 채권관리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8가지 또는 7가지 단계로 나오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자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때까지는 서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변제의 기일이 도래됐음에도 변제가 없는 경우 직접 채무자를 만나서 채무자한테 어르고 달래는 거죠. 아, 내 돈 네가 빌려갔지? 좀 갚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발적 이행을 촉구합니다. 네.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면서 되도록이면은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또는 다른 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겠죠. 또는 자발적 이행을 촉구를 하면서 법원의 힘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화해의 욕구로, 화해에 대한 내용으로 힘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순탄하죠, 정확하게. 관리기구로서의 신속한 채권의 이관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기구로 내 채권을 이관을 시켜서 나 대신에 채권자, 나 대신에 내 채무자에 대한 돈을 받아줬으면 좋겠어. 좀 어떻게든 내가 받을 수가 없을까라고 도움을 청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이 연체되었거나 채무자가 도산하는 경우, 없어지는 거겠죠. 사유 발생 시에 회수를 하기 위해서 각종의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을 들락날락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 여러 가지 그 전문 지식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채권 보전, 회수,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계획은 내가 직접적으로 수립하는 건 아니고 관리기구로부터 그 계획을 이제 받게 됩니다. 통지를 받게 됩니다. 채권 회수의 전제로서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채권의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회수 자원은 어떻게 되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내가 갖게 되는지, 또는 기반 제한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관련적으로 또 비용은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입니다. 자, 소멸시효 중단 조치. 소멸시효, 갑자기 소멸시효가 왜 나왔을까요? 보통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보통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넘어가게 되면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멸되기 전에 내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건지, 그리고 소멸시효를 중단하게 됩니다. 내 소멸시효가 넘어가서 내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재산의 신용상태 수시 조사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 재정 상태, 사후에 변동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일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속한 채권의 보전 조치. 자, 신용 상태가 급격히 악화가 됩니다. 보통 악화가 되죠. 악화가 되니까 내 채권을 회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채무자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적절한 채권의 보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전적인 채권 보전 조치로는 가압류, 가처분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사후 채권 보전 조치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또는 채무자에게 재산을 도피하는 등 채권자가 해야 하는 사회행위. 사회행위가 뭘까요? 채권자의 권리. 나 지금 돈 없어. 나 너한테 빌린 돈 못 갚겠어. 진짜 돈 없다니까. 근데 지인들이나 다른 제3의 명의로 다른 재산들이나 다른 금전적인 현가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행위라고 하겠죠.
사회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내용으로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기한의 다음 단계로는 기한의 이의 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담보를 손상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한의 이의 상실 발생할 때 변제 전이나 즉시 이행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채권 관리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독촉에 대한 기술, 네, 뭐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독촉을 계속 해야 되겠죠.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독촉은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독촉의 방법들이 있죠. 네. 굳이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의 제기. 소송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는 소제기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법적인 판단을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관이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익이 없는 무용한 소송은 그렇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소제기 전에는 승소 및 집행 등의 가능성, 소송 수행이 소요되는 비용, 채권액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소제기가 채권을 내회수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채권과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무조건 소제기를 한다?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빌려줬습니다. 회수를 하기 위해서 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 소송 비용, 시간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 1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성비가 맞지 않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하지만 이 단위가 크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죠. 자, 채권관리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한의 준수. 채권 실현하기 위해서 기한 및 기일을 준수해야 됩니다. 뭐 변론기일, 상소 또는 시효, 기간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더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달성되는 이익과 소요되는 여러 가지 손실들과 비용 또는 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소제기를 한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고 달래서 독촉이란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조치입니다. 채권관리는 곧 자산관리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한 병행이 돼야 됩니다. 꼭 그 기한의 이익을 주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채권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 기간 동안에도 채무자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내가 채권을 보전 및 회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의 보존, 후임자에게 업무를 분명하게 인계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조치입니다. 네, 기록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총론에 앞서서 우리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채무 불이행의 양태를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으로 나눕니다. 맞을까요? 보시게 되면 채무 불이행의 양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 이행 총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네. 불완전 이행.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민법상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가 가진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채권자가 가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진다? 네. 채무자가 가지게 되는 기한의 이익입니다. 네. 이러한 문장은, 이러한 단어들은 보통 직접적으로 문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OX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보기 5가지의 선지 내용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네. 기한의 이익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기한의 이익에 대해서 올바로 설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용어를 살짝 바꿔서 선지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 채권관리 기술상 소멸시효의 중단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간이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맞을까요? 소송의 제기도 시효 중단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실무상 채권 승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서류 한 장이면 됩니다. 채권 승인서를 하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을 제기를 한다는 얘기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머릿속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중단을 하기 위해서 좀 전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는 10년, 5년, 3년, 1년 여러 가지 소멸시효들이 있는데,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무조건 제기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채무 승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지? 서류상으로 남겨. 그거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네가 혹시 내가 회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채권 관리를 내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현행법상 채권 소멸 기한은 모두 10년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3년, 10년, 또 5년 이런 식으로 소멸 시효 기간은 총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10년은 아닙니다. 채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상법상 상사채권은 또 5년이기도 합니다. 법 조항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모두 10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총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조금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한 2가지에서 많게는 3가지 파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권 관리 일반에 대해서는 정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 정도는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고, 또는 채권의 관리 파트이기 때문에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수강생들께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오게 되겠죠.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는 엄연히 다르다. 사전적 관리는 예방적 조치이다. 사후적 관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보전과 회수를 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 액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적 관리보다는 사후적 관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하지만 사전적 관리를 하면서 그런 사후적 관리까지 가지 않도록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파트는 그 다음부터가 출제가 되겠죠. 사후적 채권 관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분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부분, 이런 단어들과 용어들 또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라 하면 채권, 돈을 빌려주고 나서부터 갚기 위해 그 전까지, 변제기까지 가질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그래서 채무자는 그 기한의 이익 동안 기한의 이익을 얻고 변제를 할 수 있게 최선의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기관들의 협조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이제 기한의 이익을 넘겼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보전 및 회수 조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채권 관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8, 9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도 시험 문제에 이제 보기의 문제로서 조금 출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기 선지에 내어 지금처럼 선지 내용 중에 소멸시효에 대한 무조건에 대한 이런 10년이다 또는 단정, 규정하는 내용들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우리 3과목에 대한 채권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은 보통 사후적 관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후적 관리 시스템이나 사후적 관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방법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론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 3과목, 그러니까 채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과목에 대해서는 용어 자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암기할 것들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와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를 60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겠지만 60점 맞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한 70점 정도를 목표를 세워서 최소한 60점 정도 맞는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강의서부터는 이제 채권을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 회수에 대한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